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교입니다. 오늘은 전공 심화과정 고급 3-3강으로 12운성 태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12운성 세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절을 배웠고 오늘이 태가 되겠습니다. 이 12운성이라는 것은 사주 분석을 할 때 많이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면 알수록 사주 분석을 하는데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 분석을 하는데 깊이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2운성 태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라는 게요, 태라는 이 한자를 보면 이것이 임신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포태라고 하는데 이 포태가 임신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12운성을 포태법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양포태, 음포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양포태라는 것은 제가 12운성 처음 배울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양간에만 이 12운성을 적용하는 거, 음포태라는 건 양간, 음간 전부 다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포태라는 게 임신하는 걸 나타내는데요. 여기에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이 태고요. 포라는 것은 절을 나타냅니다. 지난 시간에 절을 배웠죠. 그런데 절태라고 안 하고 포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태 그러면 이 포는 절을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절을 배울 때 이 절하고 태는 한 세트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태를 한 세트로 보는데 절태라고 안 부르고 포태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이라는 게 바로 포예요. 그리고 태하고 합쳐서 포태라고 부르고, 이것이 바로 임신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머니의 뱃속에 생명이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태라는 게 목화토금수 오행에서 봤을 때 수기운에 해당한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 목기운이라는 것은 봄을 나타내고요, 수기운은 겨울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됐을 때 땅 위로 싹이 땅을 뚫고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때를 봄이라고 봐야 되니까 일단 생명이 잉태된 이 태는 수기운에 해당한다.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 수기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자에 정답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태라는 것이 임신하는 걸 나타내니까 우리가 이제 이 12운성을 딱 배울 때 태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생명이 잉태되는 것. 절은 뭐라고 했죠? 절이라는 것은 지금 이 묘가 있잖아요. 묘하고 생명이 잉태되는 것, 그 사이에요. 그러니까 절이라는 것은 완전히 절단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그 생명이 잉태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2운성을 배우실 때는 한자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를 딱 봤을 때는 태라는 글자는 잉태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포태라는 것도 이제 임신을 나타내는데, 예전에 그 아이를 이렇게 이제 아이를 안을 때 그 어머니들이 사용하던 그 이불 있잖아요. 그걸 포태기라고 했어요. 포태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태를 깔고 있는 육식갑자가 어떤 것이 있느냐? 총 6개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6개의 육식갑자가 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자, 정해, 무자, 기해, 이모, 계사 6개입니다. 그러면 이 육식갑자가 일주가 됐다고 봤을 때 일지에 태를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병자일주, 정해일주, 무자일주, 기해일주, 이모일주, 계사일주 총 6개가 지지에 태를 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공통점이라면은 이 밑에 태를 깔고 있는 것이 모두 관성운하고 재성운에 해당이 됩니다. 전부 다 관성운하고 재성운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태라는 것은 관과 재를 나타낸다. 일지를
그 일주에서는요. 일주에서는 관성운하고 재성운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식갑자 중에서 이 6개를 빼고 나머지 54개는 태하고 상관이 없네요.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하실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죠. 이 태라는 것이 월지에 올 수도 있고 월지에 올 수도 있고 연지에 올 수도 있고 시지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십성을 갖고 올 수도 있겠죠. 비거분에 올 수도 있고 식상운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이라든가 일련운에서도 태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6개의 육식갑자는 그 지지에 깔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태라는 게 잉태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갓난아기도 아니고 그냥 생명이 탄생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태아가 엄마 뱃속에 어떻게 있죠? 이렇게 그 엑스레이로 찍은 사진을 보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포근하게 자기 몸을 이렇게 감싸고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아가 갖고 있는 그 성격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2운성에서 태라고 할 때에는 태아가 갖고 있는 그 성격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방금 생명이 잉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무엇인가 생긴 결과예요. 이 태라는 것은.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때요? 막 뛰어다니나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가만히 있죠. 일단 어머니 뱃속에서 보호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그 물속에서 조용히 숨을 쉬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의 성격은 어떻게 봐야 돼요? 조신하다고 봐야죠. 조신하다는 말에 조용하고 얌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음전하다는 말도 비슷한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이겠어요? 소극적이겠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연히 소극적이죠. 그래서 이 태라는 것은 소극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적극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신하고 조용하고 얌전하고 소극적인 그런 성향을 나타내겠죠. 그리고 폭력을 좋아하겠습니까? 평화를 지향하겠습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연히 평화를 지향해야죠. 지금 여자가 뱃속에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데 그 여자한테 막 거칠게 대하면 되겠어요? 여자가 임신하고 있으면 그 여자가 편안히 쓸 수 있도록 휴식을 줘야죠.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는 무한 평화를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라는 이 성향은요, 조용하고 얌전하고 소극적이고 그리고 시끄러운 것보다는 평화로움을 지향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태라는 것은 성격 자체가 적극적이겠어요? 수동적이겠어요? 당연히 수동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남 장녀의 경우 일지에 태를 깔고 있다. 그러면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형제가 많으니까 막 5남매, 7남매, 10남매 막 이렇게 됐으니까 장남 장녀라는 그 자리가 엄청난 그 압박감을 주는 그 책임감이 큰 그런 자리였죠. 근데 요즘에는 뭐 한두 명만 나니까 뭐 장남 장녀 뭐 이런 것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이렇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이런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장남 장녀의 경우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5가지 특징을 제가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 특징만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착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바보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대인관계는 당연히 좋겠죠. 사람 자체가 조용하고 얌전하고 소극적이고 다투지 않고 시끄러운 거 싫어하고 수동적이고 이럴 경우에
상대방이 봤을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착하구나. 그리고 약간 또 바보스럽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대인관계는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딴 사람 생각할까요? 지금 어머니 뱃속에서 웅크리고 앉아갖고 조용히 있는 아이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까요? 자기밖에 생각 안 하겠죠. 그래서 이 태의 특징은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고, 또 이기적이다 보니까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계산적이겠죠. 그리고 배타적이죠. 당연히 배타적이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이 태를 깔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왕자병이나 공주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큰 일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사업보다는 직장인이 적합하다. 월급 받는 직장인이 사업하는 사람들보다는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격 자체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이런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이것은 단점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봐갖고 일지에 태를 깔고 있다, 그러면 물론 다른 것도 종합적으로 봐야겠지만 사업보다는 직장 생활을 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태의 또 다른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태를 깔고 있는 아이는 이렇게 수동적이고 평화를 지향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딱 봤을 때 좀 연약해 보이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동정심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 형제가 있을 때 특히 더 많은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한두 명밖에 안 나니까 뭐 여러 형제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지금 나이 드신 분은 막 5남매, 6남매, 10남매 막 이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식이 있는데 한 7명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7명마다 다 특징이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좀 연약한 아이, 소극적인 아이, 이런 애한테 더, 같은 자식이지만 더 마음이 가겠죠. 동정심 같은 게 생기겠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성에게,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는 남자한테 호기심이나 관심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성애를 자극하니까. 그래서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이렇게 태를 깔고 있다, 그러면 모성애를 자극해요. 그래서 그 남자를 잘해주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도 그 여자를 지켜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성애, 부성애를 자극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연애도 잘하고 막 그럴 것 같잖아요. 그 이성 간의 관계가 좋아진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연애 기술은 없습니다. 이 태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요, 연애 기술은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임신한 상태니까, 이미 임신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더 사귀려고 하겠어요? 이미 임신을 했는데, 뱃속에 아이가 잉태가 됐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자세가 좀 부족하다고 봐야죠. 연애 기술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태를 깔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연애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위에 이성은 많은데, 관심 갖는 사람들은 많은데 쬐끔 사귀다가 말고, 뭐 이런 경우가 많다고 봐야죠. 그리고 남성의 경우에는요, 쉽게 말해서 마마보이가 많겠죠. 그리고 여자한테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날 이렇게 보호해줘, 날 저렇게 보호해줘, 막 이런 식으로 잔소리가 많다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여자한테 잔소리가 많고, 이렇게 소극적이고 조신하고 그러니까 어떠겠어요? 듬직한 구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지에 태를 깔고 있는 남자들을 보면은 듬직한 구석이 없다. 그러니까 남자로서 박력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좀 소극적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지의 전부 재성운하고 관성운을 깔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렇게 소극적이고 얌전하고 평화를 지향하고 뭐 이렇다는 건 뭐예요? 급진적인 것보다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다고 봐야죠.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사람 됨됨이가 점잖고 잘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인의 기준을 볼 때 뭐 일간이 신금인 사람은 예쁘다더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지에 태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잘생긴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궁에 이제 태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6개의 그 육식갑자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경우에는 무정지상, 그러니까 부인 복이, 그 배우자 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라는 것도요, 대체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육친에서. 그리고 그 사주 구성에 있어서도 태가 들어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좀 부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지에 태를 깔고 있는 경우에는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이고 조신하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게으르다고 봐야겠죠.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 지금 잉태된 아이니까 걔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냥 부모 그 뱃속에서 계속 그 조용히 있는 거지. 그래서 게으르거나 애늙은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태의 십성에 따른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도요, 절처럼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절이라는 것은 부정적이지만 희망은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태라는 것은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셔야죠. 그래서 비경겁제가 태에 해당이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형제, 자매, 친구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상운이 태에 해당이 된다. 그 얘기는 식상운이라는 건 감성계를 나타내잖아요. 표현 능력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그 표현 능력 자체가 소극적이라는 얘기니까 자기 주장이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한테는 이 식상운이라는 게 자식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자식에게 휘둘리는 경우가 많고요. 자식이 부모를 막 욕하거나 때리는 경우 간혹 있잖아요. 제가 실전사주 분석에서도 한두 번 이렇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애들을 이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못시키면 아빠한테는 못 덤비는데 엄마한테 막 욕하거나 때리는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 식상운에 태를 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분이 있는데 내가 식상운에 태를 깔고 있다, 그러면 나는 애 나면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이 식상운이라는 것이 처가를 나타내니까, 그 장모님을 나타내니까 처가와 소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재성운에 태를 깔고 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재물적인 부분을 부정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업 같은 것보다는 월급을 받는 일, 직장 생활이 적합하고 저축을 꼬박꼬박 해야죠. 그 돈 갖고 무슨 그 일확천금을 노리고 무슨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저축을 꼬박꼬박 하는 게 좋고 안정적인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처덕이 없다고 봐야죠. 재성운이라는 게 이제 여자를 나타내니까 처덕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관성운이 만약에 태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관이라는 게 직장운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직장인이 바람직한데 직장을 자주 옮기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한 직장에 오래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해요. 관성이 태에 해당할 경우. 그리고 이 태라는 것이, 태를 깔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인내력이 좀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임신을 하면 한 10개월 정도는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엄마 뱃속에 계속 있으니까 그 인내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운이 태에 해당한다. 그럼 인성운이라는 것은 어머니를 나타내니까 어머니 덕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학문운을 나타내잖아요. 그래 학문운을 나타내는데 이것이 태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학난, 그러니까 학문을 하는데 장애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그 제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주경야독을 한다든가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